금호타이어 2023년도 상반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까지 매출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2.8%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058% 흑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WCAI 회전율,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8.8 회전으로 타이어 3사 중에서는 가장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요. 매출은 1조 5258억 원으로서 12.8% 증가했고요.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11.9%가 감소했습니다. 슬프 관점에서는 바람직한 결과지만은 원가회계상으로는 영업이익이 기대만큼 안 나온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매출 원가가 적게 증가했기 때문에 매출 총이익 늘어났고 판매관리비가 18.3%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영업이익은 1024억 원대 영업이익이 났고 전년도 107억 원 영업 적자에서 1058.1%가 전환 상승이 됐습니다. 영업이익률도 6.7%로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19.1%가 증가했습니다. 여기에서 매출 증가율보다 매출 재료비가 더 증가했기 때문에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일단 추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루풋률은 거꾸로 3%가 하락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용을 매우 많이 줄였습니다. 14.4%로. 그래서 그런 결과 TOE 생산성 1.20으로 상승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1083억 원대로서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는 59억 원대가 더 이익이 많이 났습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영업이익은 스루풋 영업이익은 688.3%가 전환이익이 됐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191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것 때문에 그 스루풋 이익이 더 난 건데 이 감소 금액에서 가공 비율을 곱한 금액이 그 차이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 여러 번 개별하는 회사마다 소개를 하고 있는 거니까 구두로 얘기했던 것을 글로 정리한 거니까 필요하시면 화면을 정지하고 읽어봐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에서 A 재고자산의 변동이 415억 원인데 이것은 플러스는 재고가 감소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원재료 및 상품 매입액이 있고요. 두 가지를 합친 게 매출원가 재료비로서 8,717억 원이 되겠습니다. 21.2%가 증가했어요. 운영비용은 14.4%, 손익계산서에 그대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 운영비용에서 판매관리비를 뺀 금액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는데 총 제조비용에 비해서 31%로 무려 9.5%나 가공비율이 떨어졌어요. 경비를 매우 많이 아꼈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상대적으로 재료비가 9.5% 상승했으니까 여기에서도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라고 추론해 볼 수 있겠습니다. PQ 아니 저기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로서 PQ 총 제조 비용의 갭은 PQ 총 생산 재료비의 갭과 동일한 금액이고 이것은 그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기준하고 그, 그 차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BWCAI 증감액을 가감하면 일치합니다. 현금 흐름표도 일치를 합니다.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가감해 주면 일치를 합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앞면에서 글로 정리한 것처럼 이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를 전체로 하면 일반적으로 원재료가 다 증가하기 때문에 재고의 증가는 영업이익의 증가이기 때문에 이 성과가 왜곡이 된다. 또한 이 총제조 비용을 그 산출하는 데 있어서 말하자면 그 원재료 사용액이 되게 되는데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보면은 매입액이라고 돼야 된단 말이죠.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에 원재료가 들어가 버리니까 매입액으로 해야 매출원가가
제대로 산출이 된다. 이렇게 이제 그 업체는 결국은 결과는 마찬가지다 주장하지만은 총 제조 비용에서도 이렇게 왜곡이 생기는 거 아니냐. 제 얘기는 그거죠. 두 가지가 일치하게 나오게 그렇게 작업을 해야 합리적이고 사람들이 이해하기 편한 건데 왜 이렇게들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인건비는 2016억 원대로서 17.9%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직원 수도 72명을 증원시켰고요. 평균 임금이 7,370만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년도에 매우 약하게 떨어졌었죠. 중국 자본이 인수하기 전에 연봉이 얼마 수준이었는지 저는 지금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만은 타이어 3자 중에서는 가장 낮은 임금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의심도 해봤어요. 혹시 우리나라 사람들 안 쓰고 중국인들 갖다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어쨌든 이 3사 했을 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민노총 노조 애들이 왜 이런 데서는 그 파업 같은 걸 안 일으키나 몰라요. 임금 올려달라고. 그게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운반비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매출이 약간 증가했고 뭐 여러 가지 했는데 어떻게 운반비를 거의 1,400억이나 감소시킬 수 있었는지 이게 매우 또 좀 독특합니다.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날 때는 매출액이 조금 증가했는데 왜 어떻게 운반비 선임이 내려갔냐 그러면은 작년의 금액이 뭔가 부풀려졌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어느 게 진실인지는 모르지만은 이런 건 내부적인 어떤 감사를 해봐야 운반비 및 선임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요. 이렇게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도 광열비는 올라갔죠. 그러니까 생산량도 좀 늘어났을 거다 이 말이죠. 또뭐 전기료도 좀 올랐고 뭐 이런 것도 있긴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게 이제 의문입니다. 이 운반비 및 선임이 그러면 그 결과 그 경영평가 지표들을 모아가지고 보면은 재고 회전율은 상승을 했는데 실업률은 떨어졌어요. 이렇게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합니다. 금호타이어가 이를 반증하려면 원재료 매입 가격 하락과 판매 가격 하락으로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추로는 1, 2차 추로는 원재료 가격 상승이었죠. 이 모순이 해결될지 더 추가로 진행해 보도록 하고요. 이것은 개별 회사마다 제가 왜 재고를 허리에 비유하는지 가시적인 거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작성한 표고요. 금호타이어의 경우에는 회전율은 상승했고 수익분율은 하락한 경우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 하락으로 입증을 해야 됩니다. 또 판매 가격 하락으로도 입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원재료 가격은 11.7%나 감소 하락했어요. 근데 전년도는 27%가 증가했죠. 그러면 재고가 넘어와서 영향을 미치니까 그게 오를 수 있다? 그거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동평균법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 반증되지 않습니다. 반증은 돼요. 원재료 가격은. 그런데 1, 2차 출원 모순하고는 아직 모순이 해소가 안 됐죠. 요거를 조견표로 만들어 보면은 원재료 가격이 가중평균이라고 했으면 단순평균입니다. 11.7% 하락했죠. 감소했죠. 제조원가 비율이 69.2%입니다. 8.2% 가격 하락 압력을 받습니다. 가공 비율도 이 사람들이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가격 하락 압력은 11%인데 1.3%밖에 내리질 않았습니다. 이런 것은 한국 타이어에서도 얘기했지만은 27% 올렸을 때 원재료 가격이 올랐을 때 판매 가격은 20%를 금호타이어는 올렸었다. 어느 정도는 따라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리는데 그만큼은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조금뿐이 못 내리겠다. 뭐 이렇게 했는지도 모르죠. 이것은 반증 추론을 위한 충분 조건 도표로 만든 건데요. 이 반증은 변호사 입장에서 하는 거고 입증은 검사 입장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원재료 가격 및 판매 가격 주의 역방향. 원재료 가격도 내려갔고
판매 가격도 내려갔으니까 이거 그 검사의 이 분식회계 주장은 안 되고 반증이 거꾸로 좀 되는 거죠.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 저기 투명성을 위해서는 수량으로 재고 회전율을 산출해 보면은 반증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그 연말 매출액은 2조 9천억 원대가 예상이 되고요. 이 경우 계획보다는 좀 적게 나오는데 그게 재고가 12% 감소하는 게 연말까지 그대로 감소할 거라고 보고하는 거고요. 반대로 12%가 죄송합니다. 재고만 늘린다 그러면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영업이익은 1,530억 원으로서 매출 노력을 안 하더라도 이익이 더 올라가게 돼 있다는 것이 원가 회계의 맹점이고 또한 분식 회계를 유혹하는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루봇 관점에서는 한 3조 원대가 예상이 됩니다. 그 경우 영업이익은 1648억 원인데 요게 재고 회전율을 조금 더 좀 노력을 해보자. 1.8%, 1.8% 정도 노력을 더 못하겠냐. 그래서 3조 531억 원을 하게 되면은 영업이익은 1873억 원으로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스루봇 회계 기준은 이걸 단가 예측이라고 한다면은 스루봇 회계는 300만 원에 팔아야 된다고 나오고 원가 회계는 290만 원에 팔아야 된다. 그러니까 스루풋은 이 스루풋 정책에 의해서 판매가를 결정해야 된다. 이것이 순리적인 거다. 그리고 납품 완성차 회사한테 이것을 또 납득을 시켜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경우가 재고가 감소했기 때문에 재고 회전율 상승한 거 맞죠? 그리고 이익이 그렇게 증가했고 판매 예가가 높게 나왔죠. 이것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주가는 4,535원으로서 1,755원이 상승했습니다. 연초보다. 장부 가격 대비 205%나 크게 올랐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시장에서 오히려 한국 타이어 주가 내려가고 뭐 이런 거에 비해서 시장이 제대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5% 이상 주주가 싱웨이 코리아 45% 가지고 있고 우리은행이 7.78%, 우리 산업은행이 한국산업은행이 7.43%, 그 다음에 이제 그 싱웨이 코리아는 최대 주주는 퀸따오 싱웨이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상 금호 타이어 분석을 했는데 국내 그 타이어 회사보다 경영을 좀 나름대로 많이 그 향상시켜서 좋아졌다. 다만 인건비가 좀 싼데 요게 어떻게 나중에 될지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 금호 타이어 상반기 실적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